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댓글로 제가 주제를 예고한 것처럼 제가 이제 어떤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철학을 전공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제 안에 그 선한 본성이 있었던 것인지, 원래 착해서인지, 아니면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 착하게 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인지 이제 그게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예로 들어서요. 근데 이제 그걸로도 이제 좀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의 철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어렸을 때 그 내면화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냐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그것을 내면에 선한 마음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만 했지,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는 사실은 순자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고요. 뭔가 부모님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면은 어머님의 말씀을 제가 귀로 들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의 행동을 눈으로 봤거나, 아니면은 행위를 통해서라든가, 뭔가 감각의 영향을 일단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또 그 감각이 어떤 식으로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말에 의해서라면은 또 그 언어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지도 또 논의가 되고, 그래서 이 외부의 영향이라는 것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영향받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과정을 따지는 게, 이 철학에서는 이제 인식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감각이나 그다음에 의사소통이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논의까지도 가겠죠. 근데 이제 외부 문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또 하나는 제가 만약에 원래부터 선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함은 과연 어디서 왔을지에 대한 문제도 쉽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이제 제 DNA라든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그렇게 저를 어떤 착한 본성의 씨앗으로 형성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DNA에 어떤 요소가 저를 이렇게 선한 본성을 갖게 만들었는지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과학도 그거를 완전히 밝히지 못했어요. 뭐 이제 이타적 유전자 같은 책에서는 이제 저라는 인간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타심을 가지도록 DNA가 조직화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종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에 이제 적응돼서 진화되었다고 이제 말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외적인 설명이고요. 그러면 진짜 분자 수준에서 DNA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는 그 행동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또 설명이 안 된, 하우의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 이 하우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과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철학은 그 왜의 문제, 왜 그런가에 대한 근거를 묻는다면은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과학적인 문제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하우의 문제죠. 왜의 문제는 뭔가 우리의 목적이나 근원을 이제 묻기 마련인데, 과학은 그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근원을 묻기보다는 우리 현상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니까요. 그거를 이제 어떤 목적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도록 본성이 짜여졌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도덕적 당위니까, 인간은 이제 서 선함이 옳다 이런 당위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도덕적인 문제일 수 있고, 왜 문제는 말하자면 이제 근원이 뭔가가 문제니까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동양사상에서는 이제 맹자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의 이제 선한 본성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게 과학적인 의미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우리 동식물을 포함한 생명이, 이 생명의 생존의 방향에 맞게 사람을 선한 씨앗으로, 왜냐하면 생명은 살리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 죽음을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걸로 좀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외부의 영향인가 아니면 내면의 본래 착함인가 지금 물었던 거는 원인을 물었던 거잖아요. 근데 원인을 물었던 것은 다 이제 필연성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또 얘기되지 않은 게 설사 내가 선하게 태어났거나 악하게 태어났거나 환경이 주어졌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내가 자유의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없는가? 이건 또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또 문제가 제기되고요. 그러면 또 뭐 과연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과연 있느냐? 아니면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또 문제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되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철학적 주제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저는 정치가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죽어도 영원히 남는 철학적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제가 죽더라도 영원히 그것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남는 철학적 진리가 과연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뭔가 제가 책을 남긴다든가 그런 것들이 그 책이 뭔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도 뭐 제가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게 뭐 많이 읽는 사람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 논문이 그거를 어쩌다가 그 인터넷 도서관에서 저의 논문을 보게 된 사람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낀다면은 뭐 별거 아닌 진짜 자그마한 행복이지만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죠. 제가 죽더라도 그 인터넷 자료는 남으니까요. 그 책의 형태가 좀 구체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영원한 철학적 진리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철학적 진리라는 게 과연 영원한 진리라는 게 진짜 있느냐? 아니면은 유한한 우리의 이제 유한한 삶에 있어서만이 적용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거지 세상에 영원한 진리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영원한 진리가 존재한다면은 이 우주만 해도 지금 빅뱅 이후에 137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적어도 한 100억 광년 더 지나면 우주는 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지구는 아마 한 10억 광년만 지나도 태양의 폭발에 의해서 태양이 이제 폭발에 태양의 팽창에 의해서 사라질 거예요. 그럼에도 뭔가 철학적 진리가 영원히 남아있는 철학적 진리가 있다면 그거는 이 세계 바깥에 더 진리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겠죠. 그런 생각이겠죠. 정신적인 영역을 따로 설정하는 생각일 거고. 그게 아니라 제가 죽더라도 영원히 남는 철학적 진리라는 게 제가 죽은 다음에 인류가 남아있는 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좀 더 현실성을 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제가 사람들에게 남긴 책이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저의 저서 속에서 남긴 철학적 진리가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이것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정말 행복하게 하는지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저는 제가 죽은 다음에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니 제가 뭐 책을 쓰건 뭐 하건 제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해 주고 행복해 줄 때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될까? 아니 마치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추도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은 당사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참 이거는 내세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과연 죽은 다음에도 그런 의미를 저의 이제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는 저의 죽은 이후에 저의 모습이 존재하는가. 이거는 좀 또 내세에 대한 질문을 또 갖게 만들죠. 적어도 만약에 인간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면은 다
다 소용이 없었겠죠. 죽은 다음에 본인한테는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한테는 좀 소용이 있겠죠. 이거는 개인으로서 생각하면은 좀 이제 소용이 없을 수 있겠는데, 우리의 삶을 나 개인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고 나 개인만의 삶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삶이라, 이렇게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의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약간 기독교에서 이제 악의 문제와 관련되는데요. 이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 고통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를 신이 그걸 이제 외면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만약에 한 개인의 문제로 봤을 때는 그게 풀리지가 않지만, 공동체의 문제로 봤을 때는 마치 개미처럼요. 개미 집단은 그 소수의 일개미들이 죽더라도 전체 집단이 살아남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 맞다면 나의 희생이 전체 집단에 도움이 된다면 의미는 있겠죠. 어떤 종의 공동체라던가. 그래서 좀 마무리를 짓자면, 이 철학은 좀 호기심에 의해서 철학을 하게 되는 것과 어떤 실천적인 목적을 위해서 철학을 하게 되는 걸로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실천적인 목적은 대표적인 게 세상을 좀 좋게 만든다던가,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철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호기심의 철학도 이제 무시할 건 아니죠.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미지의 것에 대한 열망이 있고, 과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과학도 순수한 호기심의, 물리적 세계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에 의해서 과학을 하기도 하지만, 과학을 통해서 어떤 유용성을 염두에 두고 과학을 탐구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철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교환을 만들었던 주제가 있는데, 이제 불교와 관련해서 좀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